위코멘터리. 안녕하세요. 위코멘터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 또한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1970년대 냉전 시기 화해 무드가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발전하는 데다 남북 간 대화를 추진하는 등의 배경 아래에서 1990년대부터는 북일 간 수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는데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에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일 평양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4년 5월에도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1년 8개월 만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 등으로 인해 북일 관계는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김정은 시기 북한과 일본과의 외교는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것과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가 있었던 셈인데요. 북한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대북 제재를 중단시키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다원화된 외교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본 또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입지를 다져나가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나 아베 정부의 경우 자국 내부의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독자 제재를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의 고위급 내각 관료가 방북하였고 2014년 북일 간 국장급 회담이 수차례 개최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5월 26일에서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납북 일본인을 전면 재조사하고 제북 일본인 유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북핵 실험으로 인해 결의한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독자 제재도 추진하였는데요. 이후 2016년 8월에 북한의 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바다에 떨어졌고 2017년 8월과 9월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이 연이어 일본 상공을 지나가면서 아베 정부는 강력한 대북 규탄 성명과 함께 한반도 인근에서 미일 합동 군사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제2375호와 제2397호 채택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북미 북중 관계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북일 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일본은 배제될 것이라 경고하였는데요. 이 아베 총리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일본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고를 단장으로 하는 북일 우호 야마나시 대표단이 북한의 5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 특별한 일정이 없긴 하지만 최근 취임한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린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위코!